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텔 펩 게싱어가 IT 매체 버즈 인터뷰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AMD, 엔비디아 등 프로세서 경쟁에서도 이기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사업 연착륙과 최첨단 공정 개발과 양산 성공에 달린 프로세서 경쟁 승리는 별개의 이슈 같지만 서로 맞물린 이슈들입니다.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차원에서라도 미국이 별도의 파운드리를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텔이 미국 정부에 선택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데는 단지 비즈니스 차원만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등 미세 공정 개발에 인텔이 실패한다면 TSMC, 삼성과는 낮은 수준의 이류 트랙에서 군소 파운드리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겔싱어는 파운드리 성공, 최고의 프로세서 업체라는 위상 유지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눈에 띈 대목은 겔싱어가 AMD, 엔비디아 등 프로세서 경쟁업체의 칩을 인텔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부분입니다. 이 겔싱어는 인텔은 지금 오하이오 팹을 짓고 있는데 AMD의 기업 로고를 오하이오 팹의 신제품이 만들어지는 팹 옆에 붙이겠다고 제안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겔싱어는 경쟁사의 로고를 팹에 배치하면 나도 강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겔싱어는 특히 프로세서 경쟁사들이 인텔과 함께 칩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인텔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기술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AMD의 로고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이 겔싱어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주조 공장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탄력적인 공급망이 필요한데 인텔이 그 사업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역해보면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파트너는 TSMC 중심으로 짜있고 삼성이 암페어 GPU를 만드는 정도인데 더 탄력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인텔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겔싱어는 그러면서 이 퀄컴의 칩도 따내고 싶고 애플의 사업을 따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TSMC를 언급한 대목도 있는데요. 이 TSMC가 30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영위해왔고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변 생태계도 잘 가까워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TSMC에서 일했던 유능한 임원을 영입했다면서 그가 축적했던 노하우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의 성공을 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사실 겔싱어의 발언을 보면서 꿈이 참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프로세서 경쟁사들은 인텔의 파운드리를 활용하기를 매우 꺼릴 것입니다. 애플이 파운드리 파트너로 스마트폰 경쟁사이자 AP 경쟁사인 삼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AMD, 엔비디아, 애플 등이 TSMC를 떠나더라도 인텔보다는 삼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물론 인텔은 미세 공정 제작 능력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허점이 있긴 하지만 인텔이 미세 공정을 다 마무리했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여지가 더 큽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서 정부 개입 여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등이 변수인데요. 예전에는 상상도 어려웠던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시장입니다. 앞으로 겔싱어는 이런 칩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활용해서 고객 확장에 팔을 걷고 나설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독점 IP인 X86 CPU IP를 오픈해서 고객인 팹리스가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과 함께 자신의 팹에 ARM IP, 리스크5 등과 같은 다른 팹리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IP를 테스트해서 심어 놓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칩만 설계해서 폐쇄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자신의 IP뿐만 아니라 타인의 IP까지 포함해서 유연하게 표준화해서 오픈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텔의 X86 같은 경우는 인텔만이 폐쇄적으로 사용해 온 IP입니다. ARM IP처럼 애초부터 다른 팹리스에 오픈됐던 IP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설계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X86 IP를 공개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을 보일 팹리스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로서는 삼성 TSMC 등과 업계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IP 소유 업체와 협력해서 다른 기술에 대한 그 설계 키트와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텔로서는 자체 IP 외에도 지원되는 다른 IP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텔은 리스크5 등의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다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파운드에 들이는 그 인텔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결국 미세 공정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이 겔싱어가 이 퀄컴 애플에 이어서 AMD, 엔비디아 칩까지 그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미세 공정 개발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겔싱어는 칩질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CPU, 가장 빠른 GPU, 그리고 가장 빠른 그 독립형 GPU를 만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겔싱어가 언급한 게 미티어 레이크 CPU입니다. 인텔이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CPU가 바로 미티어 레이크인데요. 아직 그 7나노에 머물고 있는 인텔이 최초로 EUV 장비를 활용해 내놓는 첫 CPU라는 관심이 큰 제품이 바로 미티어 레이크인데요. 겔싱어는 미티어 레이크가 내년에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미티어 레이크의 그 양산이 계속 밀려왔고 당초 3나노에서 만드는 칩이 있을 것이란 그 관측도 계속 돌았었는데요. 결국 그 미티어 레이크의 3나노 칩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TSMC의 3나노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돌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미티어 레이크 이슈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겔싱어가 내년에 미티어 레이크가 나온다고 공식 얘기하면서 시장의 억측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봅니다. 이 겔싱어는 그러면서 그 HPC GPU인 본테베키오의 업데이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철수 얘기가 돌았었던 독립형 GPU인 아크 GPU의 게임 라인업이 대거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도 일축했습니다. 독립형 GPU는 계속 갈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얘기죠. 사실 겔싱어는 얼마 전에도 최고 난이도의 미세 공정을 6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 미세 공정 개발에 자신감을 계속 드러내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나타나고 있는 퍼포먼스일 것입니다. 미세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단계마다 고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정 진척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빠르다고 해서 마무리까지 이 초반 스케줄대로 끝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쟁사인 TSMC, 삼성만 봐도 그렇죠. 인텔이 그 겔싱어의 인터뷰대로 파운드리 연착륙에 이어서 프로세서 최고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결국 실력, 기술력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겔싱어의 공언대로 인텔이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인류 파운드리, 인류 프로세서 업체로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